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 이상이었다라면서 이제 흡족하다는 자평을 내놨는데, 자, 우선 그 한미 정상들의 만남, 우리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윈윈, 상호 적절히 필요한 것을 잘 주고받은 윈윈을 만들어낸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개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즉, 미국 측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백신이 정말 필요했고, 또 집권 이래 미국 위주의 외교 정책을 쭉 전개했지만 이렇다한 외교적인 실적이 별로 없었던 상황 속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입장이 있었고, 미국은 한국의 그런 절박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면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더 관계를 잘 나아가게끔 물꼬를 터주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겉으로는 그 내정 간섭 운운하면서 좀 이렇게 강경한 듯 연출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우리의 입장과 노력을 또 어떻게 좀 이해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담 전에도 중국 측과 커뮤니케이션을 쭉 했고요. 회담 끝난 다음에도 중국 측 반응을 어저께까지도 쭉 들었는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터부시하는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하거나 쿼드 문제도 언급했기 때문에, 한국이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국민 건강이라는 백신 문제와 같은 절대절명의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행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심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강경한 표면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번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고 더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정부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 그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또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 한미가 공식 문서에 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국 국가명은 뚜렷하게 명시를 하지 않아서 선은 좀 지킨 모양새를 유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4월 달에 일본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는 중국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더 나가서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도 명시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 말씀드리다만 한국이 미국의 백신 등 더 절실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던 회담이었는데, 일본만큼 나가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혹은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에서 누구나 항행의 자유가 있고 이 지역이 혼돈이라든가 안정에 저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 문제에 언급 최초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한국이 선방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중국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일부러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은 뭐 겉으로 어느 정도 취할 뿐인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뭐 안 좋게 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럴 것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있잖아요. 네, 주한 중국 대사도 그 한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회담을 좀 이렇게 아쉽게 봤다는 그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 예.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던 한국이 그 언급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우려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해야지 본국에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상 면이 서는 것이고 또 자신의 국가의 국익을 대변하는 대사의 입장으로서는 잘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싱 대사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던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중국의 반발이 그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또 이제 뭐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한미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이제 밝히긴 했어요. 앞으로 우리 저 부총장님께서 보실 때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미국하고는 선방을 했으니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사지 외교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마사지 외교라고 하나 봐요. 잘 다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내가 아버님을 소중히 하는 만큼 뭐 소중히 한다고 어머니를 소중히 하지 않는 게 아니잖냐라는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친구를 소중히 한다고 해서 B라는 친구를 뭐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담긴 외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또 고언이 나옵니다만 우리 정부 외교 당국에는 중국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정설입니다. 아, 진짜예요? 보십시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그다음에 외교부의 장차관도 고위직도 다 미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중국이 항상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제가 터뜨릴까요? 네, 한번 더. 네, 뭡니까? 이거 며칠 전에 저희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국의 한 공영방송 그 프로그램 50분짜리 프로그램을 다 녹화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중국과 관련된 그런 것인데요. 예? 그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영되기로 그 방송국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다 예고편도 만들어서 내보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양해도 없이 그 방송이 불발됐거든요. 왜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제작진에게 물어봤더니 친중파 우수군이 나오는 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계속 내보내냐. 저런 인간이 나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항의성 문의 전화가 고위층에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층이 바로 직전에 방송을 불발시켰다는데요. 그 제작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자기 제작진들이 그렇게 못 믿냐. 20여 년 동안 이런 걸 종사했고 친중파 소리 듣지만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깊이 있게 알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만들었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면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못하게 막고 한쪽만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바로 이와 같은 측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야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영방송 중에 하나인 곳에서도요. 저 때문에 방송을 불발시킵니다. 직전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진짜 다시금 느끼지만은 진짜 교통방송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친중적인 건지 어쩐지 그것은 내용을 들어보고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참. 그 몇몇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걸 갖다가 안 내보내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보내,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돼, 이런 말 시키면 돼, 이런 말 시키면 안 돼. 그대로 따를 거라는 것입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양화된 예. 특히 터부시하는 중국 관련된 얘기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수근 부총장님 조만간에 이민 가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대한민국에서 죽습니다. 저런 사람들보다 제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 왜냐면 안타깝고 저도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뭐 조금만 이해하시고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우수근 부총장님에 대한 그런 깊은 뜻을 나라를 위한 국익을 위한 그런 사명감 뭐 그런 철학을 나중에는 우리 그 언론계에서도 다 알 겁니다. 예. 저는 그거를 몰라주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이 듣게끔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방송국조차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양해의 소리 하나도 지금까지도 사과의 방송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2, 3주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요. 정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문제 제기하실 때 저희 또 이승기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예. 그분 제가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부총장님. 네. 아무튼 뭐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부총장님. 또 며칠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고요. 좀 화가